굴곡진 삶을 산 아리스토텔레스. 당대 최고의 학문의 전당인 아카데메이아에서 스승 플라톤에 의해 천재라 불리던 자. 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겉으로만 보면 화려한 인생 같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질곡 같은 세월의 흔적이 있다. 연이은 상실, 사형 선고와 야반도주,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섬에서의 외로운 죽음.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 스승 플라톤의 배신, 아내와의 사별. 그는 저주받은 자인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며 처절하게 살아간 삶이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끝 무렵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읊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 난폭하기 그지없는 운명의 마차에 쫓기듯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2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왜 우리는 그의 철학에 열광하는가? 단테는 저서 신곡의 지옥편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시인과 영웅 그리고 철학자들을 만난다. 거기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혜자의 지존을 목도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단테의 생각에는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지구상에 명멸했던 모든 지혜자들의 지존이었던 것이다. 삶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상실감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기 힘든 우리에게 그가 행복한 삶의 비결을 가르친다. 상실의 시대의 행복을 구하다.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27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인다. 전쟁 이후 그리스 정치는 혼란에 빠지고 승자인 스파르타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든다. 폴리스가 쇠약해진 틈을 타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전역을 자신의 세력하에 두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인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야만인으로 여겼다. 그 야만인이 폴리스를 점령한 것이다.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전성기의 풍요와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갈등과 불화와 깊은 상실의 그림자가 그리스의 하늘을 뒤덮는다. 이때 마케도니아인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어쩌면 우리도 21세기판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힘든 일이 생기고 불행이 들이닥친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버려진 삶. 믿었던 이의 배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말기 암여성,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해고당한 가장의 신음소리, 노예와 같은 서민들의 팍팍한 삶, 월세를 내기 위해 배달 알바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명문대학 또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이라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길로 좀비같이 내달린다. 이 상실의 땅에서도 꿈을 꿀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불굴의 의지는 어디서 비롯될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다 잃어버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아테네 사람들이 촌동네라고 부르는 그리스 북부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다. 그가 11살이 될 무렵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2세의 궁정의사였던 아버지 니코마코스와 어머니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상실이다. 이후 그는 삼촌인 프록세우스에게 맡겨져 양육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세가 되던 해인 기원전 367년 아테네로 유학을 간다. 당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그것도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에서 공부하게 된 것이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두고 아카데메이아의 정신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곳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세월이 갈수록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적 견해가 갈렸다. 플라톤은 현실은 그림자일 뿐이고 저 너머에 완전한 세상인 이데아가 있다라고 주창했다. 이와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극히 현실적이었다. 그는 현실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과학자의 눈으로 인간과 자연을 탐구했다. 플라톤은 어느덧 노령이 되었고 자신이 설립한 아카데메이아를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했다.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임자였지만 플라톤은 평소 자신이 실력 없다며 질타했던 조카 스페우시포스를 후임자로 정했다. 어쩔 수 없이 아리스토텔레스는 20년 동안 자신의 꽃다운 젊음을 쏟아부은 그곳을 떠나야 했다. 이것이 두 번째 상실이다. 10대에 이국 땅에서 부모를 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학자인 플라톤의 수제자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만인 마케도니아인으로서 늘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을 부모나 다름없이 믿고 의지했다. 그런데 플라톤은 결정적 순간에 그에게 등을 돌렸다.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말고 적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게 정이라던 플라톤의 가르침은 위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기원전 347년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나이는 37세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아무래도 애매한 나이였다. 부총장의 지위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조국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가 올린토스를 공격하면서 그리스 정복 전쟁의 서막이 오른다. 플라톤은 그 해에 숨을 거두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국의 국민이 되어 아테네를 떠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간 곳은 이오니아 지방의 항구 도시 아소스 섬이었다. 그곳에서 지배자인 헤르미아스의 조카이자 의붓딸인 피티아스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녀와 결혼한다. 결혼 생활은 무척 행복했고 그는 아소스의 아카데메이아의 분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또다시 그에게 불행이 찾아든다. 사랑하는 아내 피티아스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그가 겪은 세 번째 상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41세가 되던 기원전 343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그를 당시 13세이던 알렉산드로스 왕자의 스승으로 초빙하여 교육을 맡기고 이어서 동방 원정에 나선다. 20세에 즉위한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룬다. 어떤 이들은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나누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왕의 행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진지한 자세로 스승에게 정치적 자문이나 학문적 가르침을 구한 흔적은 없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의 스승이었어도 그 혜택을 별반 누리지 못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로 명명된 도시를 세우고 도서관을 지은 것으로 유명한데 막상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해서는 고국 마케도니아나 그 어디에도 학교를 세워주었다는 기록이 없다. 네 번째 상실이다.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통일한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에게서 처절한 상처와 굴욕을 당했던 아테네로 되돌아간다. 기원전 335년의 일로 그의 나이 49세 되던 해이다. 그는 리케이우스 신전 근처에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정원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스어 페리파테인에서 유래한 페리파토스는 산책을 하며 지혜를 배운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들은 페리파토스 학파 또는 소요학파로 불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3년간 리케이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문적 절정기에 이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인도 서부를 정복한 후 갑자기 사망한다.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이 열병을 앓다 허무하게 죽은 것이다. 그 뒤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본토에서는 반마케도니아 운동이 번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곧장 주적 1순위로 지목되었고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소크라테스에게 적용했던 죄 곧 불경죄로 기소했다. 사형은 기정사실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서 버림받았던 25년 전처럼 또 다시 야반도주를 감행해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머니의 고향인 에우보이아의 칼키스로 피신해 거기서 지내다가 이듬해에 죽는다. 그의 나이 63세였다. 한창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시기인 10대 초반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부모 품이 그리워 인생 막바지에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 외롭게 죽어간 아리스토텔레스. 니체는 고통이 영원토록 회귀하는 것이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해석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폭리적이며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평생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임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삶으로 여과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운명은 예상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식대로만 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하얀 거짓말을 남발한다. 현 세대의 우리는 저주 같은 삶을 꿋꿋이 버텨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빼앗지 못하는 행복이 있음을 굳게 믿었다. 지난 수천 년간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공부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한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